일단은 오늘은요, 11월 4주차, 이제 드디어 11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4주차 동안에 미국 증시 안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수익률이 좋았던,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총이 좀 되고, 그리고 좀 추세도 좋고, 그리고 실적이 동반이 되고, 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추려봤어요. 네, 5개 종목이고요. 아마 뭐 이전부터 계속 보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사실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 내용들 자체는 지속성이 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 그 주식들의 주가는 좀 동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이는 종목이 계속 좀 보일 수는 있다라는 거, 웬만하면은 좀 그 종목들은 좀 제외하려고 하는데, 근데 계속 좀 보이면은 또 보긴 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윌리엄스 소노마라는 종목이고요. 소비재 기업입니다. 로이반트 사이언시스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프런트도어도 이제 소비재 기업이고, 도큐사인은 이제 전자서명 관련한 AI 소프트웨어 관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에지오스 파머슈티컬스, 네,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최근에 사실 미국 증시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별로 좀 주가 흐름은 좋지는 못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좀 다시 반등하는,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고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거는 우리 시장도 최근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 어제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 증시, 제가 계속 미국 증시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미국 주식을 뭐 해봤자 뭐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미국 주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거를 꼭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지수랑 한국 지수랑 커플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뭐 당연히 디커플링 된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근데 섹터는 커플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커플링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증시 안에서 최근에 좀 어떤 주가 흐름이 좋고, 그리고 실적이 좀 성장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섹터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좀 주가상으로도 이제 슬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윌리엄스 소노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일단 주방용품, 홈 퍼니싱 브랜드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들을 통해서 뭐 가구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뭐 주방용품들 뭐 이런 것들 판매하고, 이 윌리엄스 소노마는 좀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브랜드 지점이 있는데 현대백화점 이런 데 입점을 해가지고 되게 소수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뭐 접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인지도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 안에서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홈 퍼니싱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윌리엄스 소노마는 미국의 어떤 소비가 좀 살아나고, 그리고 주택 판매라던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택 시장이 회복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택 시장이 지금 어떠냐, 요거를 좀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좀 찾아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미국의 주택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달에 발표를 했었던,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표를 했었던 좀 지표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번 달에 발표를 한 그 10월에 주택 판매수 자체도 조금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그 미국도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은 상태였었고 잘 안 떨어지고 주택 거래도 굉장히 좀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거래 자체가 조금 올라왔다라는 거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윌리엄스 소노마가 최근에 보시다시피 주가상으로 갭상승으로 크게 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주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급등이 나왔던 원인은 3분기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소비재 기업이기도 하고, 미국 내부적으로도 소비가 그렇게 좋지 않고 주택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기는 했습니다. 줄어들기는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좀 성장하는,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영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는 것들이 이번 그 실적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간 가이던스도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많이 내놓고 있는 기업인데 요즘에 뭐 미국 증시 안에서도 기업들 보면은 굉장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어쨌든 관세가 계속 리스크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뭐 재무장관이 또 지명이 됐을 때 이 재무장관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그래도 좀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관세 정책은 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본인은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균형을 맞춰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고 워낙에 트럼프가 좀 강력한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매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런 소매 기업들은요 그 중국에서 물건들 많이 떼오잖아요. 가져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의 어떤 좀 관세가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문제고요. 네, 요거는 실적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 분기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고 그리고 외형 확장은 좀 그래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뭐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성장세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중소형주들로 이제 수급이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좀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브랜드 매출 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브랜드들에서 이제 좀 매출이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목표 주가를 이제 올려잡는 그런 그 은행이 있었고요. 투자은행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10월 달에는 그 웨드부시 쪽에서 조금 그 투자 의견 자체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원인은 일단은 뭐 추가적인 어떤 소비재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기반해서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올려 나가는 그런 기업이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이반트 사이언시스라는 기업인데 티커명은 ROIV입니다. 네, 근데 로이반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약간 좀 느낌이 기업적인 가치로 상승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살짝 좀 트럼프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로이반트 설립자가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인데 앞에 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안 적었네요. 네,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전에 공화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경쟁할 수도 있는 대선 후보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일론 머스크랑 같이 그 정부 효율성 부서 요거 도지라는 이 효율성 부서 있잖아요. 네, 여기 부서에서 같이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같이 효율성 부를 좀 지금 노이즈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부서를 같이 이끌게 되는 사람이 이 로이반트의 설립자 였다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기업적으로는 나름 탄탄한 기업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염증이랑 면역 관련 질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대표 제품은 뭐 브이타마라는 제품이라고 해요. 네, 근데 아마 지금 국내 분들한테는 이 국내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익숙한 거는 아마 요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브레포시티닙이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파이프라인이 이상 연구에서 이번에 효능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 안전성도 되게 좋게 나왔대요. 근데 지금 이 경쟁사가 에브비가 만든 휴미라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 대비해서도 굉장히 효능이 좋았다라고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휴미라가 작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니까 5개 안에 드는 블록버스터 제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매출이 나고 있는 그런 제약인데 어쨌든 이 휴미라가
그게 끝났습니다. 특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만료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또 특허가 끝났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바이오시밀러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매출이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 경쟁 약물로서 지금 신약을 만들고 있는데 좀 그 개선이 된 그런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은 좀 긍정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레이브스병 치료제인 바토클리맙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IMVT1402 라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좀 빵빵합니다. 근데 그 IMVT1402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최근에 바이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하면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 한올 바이오파마의 그 주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올 바이오파마가, 그러니까 로이반테 자회사가 이뮤노반트입니다. 그래서 지분 한 5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이뮤노반트한테 한올 바이오파마가 라이선스 아웃을 했어요. 기술 수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지금 IMVT1402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한올 바이오파마한테 이뮤노반트가 사와서 이걸로 지금 그 파이프라인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련해서 임상 진행되는 단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로이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그래도 나름 짱짱하게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어쨌든 그 자금 조달이잖아요. 네, 근데 54억 달러 정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현금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7억 5,4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이번에 또 실적 발표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좀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하는 게 내놓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로이반트는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여기 말씀드린 휴미라의 어떤 경쟁 약물 이거 자체가 좀 임상 결과상으로 좋고 판매가 이제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좀 자리를 잡고 이런 단계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기업적인 가치가 또 뻔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상 결과 나온 거잖아요. 데이터 발표한 거잖아요. 그럼 3상까지 또 한 1, 2년 걸리겠죠.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걸릴 텐데 그러면은 시간은 또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좀 그래도 나름 파이프라인 빵빵하고 현금도 있고 재무 구조도 그래도 나름 탄탄하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의 진행 단계들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한번 했던 기업입니다. 이거는 주택 서비스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가전제품이나 가정 시스템 수리 이런 것들, 유지보수 서비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제공을 해주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기나 배관이나 온수기, 냉장고, 막 이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막 이런 가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가전들을 이제 좀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앞서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윌리엄스랑 비슷하게 어쨌든 그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은 조금 기대를 가져볼 수 있고 내수가 좀 살아나면 소비가 좀 살아나면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근데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은 게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3분기에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39% 늘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들 자체도 그 내부적으로는 되게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그래도 회복이 되고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을 해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뭔가 따라잡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잘 늘어나고 있어요. 순이익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이익률도 늘어나고 있고 EPS 증가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기업 관리를 어쨌든 잘 하고 있는 재무 구조가 나름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최근에 좀 목표 주가나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조금 나왔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도큐사인인데 도큐사인은 이전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옛날에 했었던 기업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그 실적 잘 나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도큐사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자서명하고 그리고 디지털 계약관리 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도큐사인은 지금 글로벌에서도 거의 과점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를 과점 이상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름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가장 큰 한계는 어쨌든 성장성이었었는데 최근에 올해 한 7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도큐사인이 AI를 탑재한 역시나 AI가 모멘텀이 됐죠. 네, AI를 탑재한 이 지능형 계약관리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계약 그 프로세스의 어떤 단계나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적용을 시킨 그런 프로그램,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 그래서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이 좋았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B2B 쪽으로도 많이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10억 달러 정도, 10억 달러가 약간 좀 자기들끼리 뭔가 그게 있나 봐요. 10억 달러 규모의 재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건 좀 리스크이기는 한데 도큐사인을 악용한 피싱 공격 사례가 좀 있었대요. 네, 그래서 보안 이거 괜찮은 거 맞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AI 적용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어떤 점유율의 확장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조정받는 그런 구간들은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 출발한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조금 넘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가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조금 더 지속성은 충분히 더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들을 다들 하셨는데 계속 소프트웨어 관련한 AI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좀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이거는 좀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매력도를 느끼고 있는 sek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그리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에서 그 성장률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올해가 좀 공격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평가들 나쁘지 않다,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지오 같은 경우에는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 에지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로이반트보다 조금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암이나 희귀 유전 대사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포 대사 경로를 좀 추적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투자은행 쪽에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투자은행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지난달 정도였었거든요. 그때 겸상적혈구병에 대한 치료제 잠재력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겸상적혈구병이라는 치료제가 좀 희귀 어떤 병인데 이 경쟁 약물이 원래 화이자에서 만들고 있던 약물이 있었대요. 이게 옥스브리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이 화이자의 경쟁 약물이 시장에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경쟁 약물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만약에 에지오가 이번에 이거를 지금 치료제가 그래도 점유율을 잘 갖게 되고 좀 판매가 잘 이루어지게 되고 효능을 좀
좀 괜찮게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경쟁사도 없겠다. 이제 그 점유율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잠재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최근에 FDA에서 그 희귀 의약품 지정도 됐었거든요. 그것도 엄청 최근이었고 한 3개월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관련해가지고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치료제가 그 골수 이형성 관련한 치료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앞으로 상업화를 하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기업이어서 그렇게 크게 매출 단에서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좀 분위기가 환기가 됐을 때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어서 그냥 이런 기업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엄청난 파이프라인 막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매우 탄력적이고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